예, 박 전 대통령의 수사상 신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만약에 소환일 직전에 갑자기 연기한다든가 다시 시간을 끈다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21일로 날짜가 정확하게 지정이 돼서 출석을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출석을 하겠다고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답변을 했고, 또 자료 제출 등으로 협조하겠다는 또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곧 아프실 것이다 하는 소문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출석하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만일 소환을 거부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서 수사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뭐 명확하게 출석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출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소환을 거부하면요? 검찰에서 또 법과 원칙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사해서 구속사유가 충분하면 구속영장 청구하실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 아직 본인의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단계에 맞춰서 검찰에서 법대로 적절히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 압수수색 왜 안 하는 겁니까? 혹시 시간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미 그 특별검사의 수사 이전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할 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가서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어도 또 자료를 일부 제출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검사도 또 그런 시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히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 기록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옮기면서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검찰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어디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시점을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증거가 인멸되거나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에 오늘이라도 저는 당장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뭐 압수수색한다 이런 걸 갖다가 수사 중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검찰에서 그것을 떠나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병우 민정수석 이번에도 봐주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우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100% 발부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검찰 언제쯤 영장 청구할 생각입니까? 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검찰에서 뭐 일부러 늦추거나 그런 거 없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석이 검찰 식구이기 때문에 감싼다. 검찰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많기 때문에 수사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결과를 못 내면 저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 일부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검찰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병우 사건 이번에 제대로 결론 못 내면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 개혁 대상의 1호로 들 것을 확신합니다.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뜻을 검찰에 전해주십시오. 네, 바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관님, 만일 검찰총장 집 앞에서 검찰총장 얼굴 화장식하고 모가지 따겠다고 하고 야구방망이 들고 협박하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고 하면 검찰이 지금처럼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해야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살해 협박하고 때려 부수겠다고 헌재에 몰려가고 군대가 빨리 일어나라 하는 서울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내란 선동하고 이게 적법한 겁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도 검찰에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도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관찰하려는 것은 우리 다수의 국민들도 좋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는 세월호 리본만 달아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잡아갔습니다. 도로를 조금만 걸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잡아갔습니다. 누구든 엄벌하고 누구는 봐주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극우 집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특히 폭력을 선동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단해서 엄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어떤 그런 성향을 떠나서 어떤 평화적인 집회는 철저히 보장을 하고 또 불법적 폭력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행자부 장관 나오십시오. 예. 13일부터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지적 기록물 정확히 말하면 이관 작업의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예.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면 짧게는 15년간, 길게는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죠. 예, 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행께서 대통령 기록을 지정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대통령 지정물 기록법을 다 검토해봤는데 이 황교안 대행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생산한 기록에 대해서는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기록에 대해서는 저는 지정할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일부에서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더욱이 황교안 대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거부했던 장본인 황 대행에게 이 자료를 은폐할 수 있는 지정 권한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행이 관련 기록들을 비공개로 지정해서 이관해 버린다면 원래 기록을 공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대통령 기록관이 저는 증거 자료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석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 71조와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할 때 특히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 이하이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지정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지정 범위에 있어서도 이것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건 또 종류를 하나는 정하는 것이고 그와 예, 다른 또 결과가 하나는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또 하나 뭔가 하면 일단은 지정 기록물로 지적된다 하더라도 법원에 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열람 또는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문제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록물이 폐기되는 경우입니다. 이 현행법상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반출하면 처벌받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를 적발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 기록물의 어떤 파기나 폐기 또는 반출 등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기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하게 되어 있고 반출의 경우도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지금 저희가 지난 13일에도 청와대에다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분류 작업 중에 전체적으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후에 조사되면 거기에 따라서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이번 특검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고 김영환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이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이런 기록들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저는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자료가 파기돼 버리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는데도 아무 소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청와대의 주요 문서들인 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들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버렸다 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작년 9월 이후에 4개월 동안의 청와대에서 문서 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장관, 하필 그 시기에, 그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파쇄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량 파쇄기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문서 파쇄기를 지난해 구입한 것은 문서 파쇄기가 사용 연한 교체 주기를 지났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따라서 그 구입한 것도 있고, 그 예산도 이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은 제가 보니까 장관, 청와대 대변인 아니니까 장관의 견해만 말씀하세요. 청와대 거 그대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해명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을 알고 있고요. 문서 파쇄기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정부 때 많이 그러니까 그 구입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점에요. 그 시점에 구입하는 것은 문서를 파기시킬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괜히 신문 갖다가 파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체 주기가 11년입니다. 장관, 11년에 장관, 교체 주겠다는 겁니다. 장관,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한 것을 다시 설명드린 거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김영환 전 수석의 비방 의혹을 보면 김규춘 전 실장이 세월호 사건 관련 기록을 은폐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세월호 관련 청와대 출입기록이나 서면 보고 내용은 국회가, 검찰이, 특검이 헌재가 요구해도 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이걸 기록물을 지정해라고 하면 대통령의 불리한 기록들 공개되거나 이렇게 들 속에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기본적으로 어떠니까 대통령 기록물 지정 문제는 대통령의 어떠니까 직무상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떠니까 자료라든가 문서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고 이틀이 지난 뒤에 퇴고를 했고 또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유출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관 절차에 들어간 것도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장관, 그 사이에 자료가 폐기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죄 문서 유출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일부 언론에 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자체가 박스가 기본적으로 사죄에 대한 통신 장비로 간 것으로 해명된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데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저는 지금도 유출되거나 파기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보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이관 절차를 중단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장관인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새로 고리돼 가지고 하게 되면 새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오기 전까지 반드시 대통령 기록물이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관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문제 없도록 저희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청와대 쪽에다가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요. 아니 협조를 하고 지금 그쪽에 따르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쪽에 주의도 촉구하고 있고 공문도 시행하고 있고 같이 협조하고 들어가시죠. 있습니다. 예. 농림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장관, 농사 짓는 게 주입니까? 이 쌀값도 폭락한 것도 억울한데 우선 지급금 이미 줬던 것도 다 토해내라고 하면 이거 농민들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선 지급금은 앞으로 다가올 그 미리 가격을 결정해서 미리 주는 것인데 실제 가격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것을 사후에 정산하는 과정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농림부가 잘못 데이터를 적응시켜서 정책이 잘못돼서 높게 이만큼 줘야겠다고 준 거 더 줬다가 지금 잘못 되니까 좀 환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려가 있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낮게 책정해서 추가로 지급하실 텐데 이것은 과거에도 실제 가격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좀 높게 많이 주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높게 주면 다시 받아내야 할 상황이 생기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서 줘야 된다. 그런데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급한 추정한 금액 4만 5천인데 실제 가격은 4만 4,140원이 되니까 860원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 것은 돌려받고 우리가 만일 정부가 적게 시장 가격도 줬다면 또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구조가 되겁니다. 자, 아침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농림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불만 갖고 있는 농민들이 다 잘못이다. 이거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제 좀 추정을 하고 작년에 가격이 뭐 사상 유례로 떨어져서 그랬는데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한 18만 8천 원에 최종 가격이 17만 9천 원이 돼서 약 95% 정도가 커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 우선 지급금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정확성을 높여서 앞으로 많은 금액이 이렇게 좀 돌려받고 하는 뭐 또 되주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자, 지금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올해 변동직불금 AMS 한도 초과됐다고 75억이나 덜 줬는데 그래놓고 직불금 덕에 지금 목표 가격 95% 보전해줬다. 우리 대단한 일 했다. 그 언론 플레이하고 국회 와서 지금 자랑하고 그러시는 거네요. 그런 우리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도 변동직불금은 우리 관련 규정상에 법령과 더불어 규정상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조 4,900억까지 지불이 됐습니다. 자, 작년에 18만 원 2천 원 줬던 걸 올해 18만 원도 못 주었는데 지금 자랑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많이 주고 95%까지 달성했다 이렇게. 장관이 지금까지 취임하고 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줘야 할 거 안 주고 준 거 뺏고 말하고 잘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줘야 할 것을 안 주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좀 더 이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더 정도를 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쌀 문제는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데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외에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또 수입쌀이 많이 쌓이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만은 최대한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도 좀 조절해 나가고 적정한 가격에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한중 FTA 때문에 농어민 피해 보는 거 지원해 주겠다고 여야가 정부와 합의해서 합의한 법안 먼저 번에 국회에 오셔서 우리 법사위에서 그 법 문제 있다라고 잡으셨죠. 예, 뭐 관계 부처에서 반대가 있어서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잘 처리했습니다. 산자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그 법 문제 있다, 예산상 소요 있다라고 잡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농민들을 대표하는 농수산부 장관이 그 법 잡아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뭐 농림부와 타 부처가 일단 정부 안으로 나갈 때는 단일 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농민들 AI에 구제역에 쌀값 폭락에 오죽하면 이 나라에서 농민은 내놓은 자식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WTO 규정 핑계로 이 정부 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들한테 떠넘길 게 아니라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책 있습니까? 예, 쌀값 대책은 지난 2월 9일 날 중장기 대책을 발표를 했고 AI와 가축 질병 등 관련 대책은 현재 여러 부처가 모여서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마무리되면은 법령 개정 사항이 많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쌀 직공부 부분은
농업보조금이 우리나라 지금 2014년에 3%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연합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19.9%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농업 보조금의 규모와 그다음에 수준, 범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불금 중심으로 체제를 좀 이렇게 단순화해 나가자,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